안녕하세요. 김유성의 금융캐스트에 저는 파키하는 김 기자입니다. 예, 한국 사회에서 악몽이 된 장수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평범했던 그들, 그러니까 노인들은 왜 빈곤 노인으로 전락했는가, 이 부분을 좀 나눠볼게요. 사실 그 한국 사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는 뭐 어제 오늘 문제가 분명히 아닙니다. OECD 국가 기준으로 우리 사회 노인들의 빈곤율은 최상위를 달리고 있어요. 2020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43.8%입니다. 이게 말이 43.8%이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뭐 쉽게 생각하면 가난하면 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젊을 때 뭐 했냐 할 수 있겠지만은 국내 65세에서 69세 고용은 45.5%로 아이슬란드의 50.3%에 이어 OECD 국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습니다. 70에서 74세 고용률은 33%인데요. OECD 가입 국가 중 또 가장 높아요. 바꿔 말하면 한국 노인들은 일은 많이 하는데도 빈곤하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다른 선진국 국가에서는 70세 이후에는 은퇴한 나이로 여생을 이제 보내야 될 때인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70이 넘어서도 일을 해야 된다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게다가 이들 노인들이라는 노동의 대부분은 단순 노무직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70세 넘어서까지만 왕성한 활동을 하는 뭐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 혹은 뭐 생계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행운을 타고난 셈이긴 하죠. 오늘날의 빈곤한 노인들의 문제가 비단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들의 빈곤이 젊은 시절 자산을 축적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일까요?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과는 무관한 일일까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과는 정말 무관한 일일까요? 예. 도시연구자 소준철 연구원이 쓴 가난의 문법, 예, 푸른 숲에서 나왔고 2020년 11월 30일 발간됐습니다. 이 책을 보면 가상의 인물 윤영자 씨가 나옵니다. 윤 씨는 1945년생으로 나름 열심히 그의 생애를 보냈어요. 30대, 40대는 화장품 매판을 하면서 남편과 함께 자식을 부양했죠. 뭐 그때 그 시대에 평범하게 보냈던 여성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온 겁니다. 2015년 TVN 드라마로 방영됐던 응답하라 1988에 나온 쌍문동 엄마 아빠들처럼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온 이웃이었어요. 그들이 초로에 접어들기 시작한 50대는 본인 부부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1990년대에는 한국 경기가 황금 시기였고 그들의 또 신체는 비교적 건강할 때였죠. 저자 소준철 연구원은 윤영자 씨의 인생 황금기가 이때였다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지금 윤 씨는 하루하루 종이 박스를 주워가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부가연동 다세대 주택 반자에서 홀로 살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그가 버는 수입은 50만 원 남짓, 남편은 몸져 누운 상태로 막내 자식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모아 마련한 집은 자식들의 사업 자금으로 충나버렸고 생계 유지를 위해 차렸던 옷가게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무일푼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박스를 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게다가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 있는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베이비붐 세대 노인들은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혹은 두 명의 자식에게 전적으로 생계를 의지하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가난의 문법에 따르면 부부 혹은 홀로 기거하는 경우가 70%에 육박했습니다. 또 홀로 기거하는 경우 대부분은 또 할머니들이 계신데 이런 그 박스 줍고 고무를 줍는 요 시장 생태계에서도 이런 그 나이 드신 할머니들은 그 계층의 최하단의 위치에 있어요. 힘이 약하고 그 다음에 젊은 노인들이나 젊은 남성들에 비하면은 힘 저기 그들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죠. 힘과 근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이 안에서도 계급이 발생하려고 그 최하단 계급은 힘약하고 병약한 이 늙은 할머니들이 많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마땅한 생계원이 없고 젊은 시절 모아놓은 자산이 부족하고 또 병고나 사업 실패 등으로 목돈이 수차례 나간 노인들은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 한 말이 젊은 시절 왕성한 경제활동을 했다고 해도 이를 피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빈곤에 시달리는 그 노인들이 우리 부모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대비를 한다고 해도 내가 아파. 아니 부모가 아파. 병원비 목돈으로 멍충멍충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나의 모아놓은 자산이 축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앞서 노동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도 비슷합니다. 지난 2016년 발간된 장수의 악몽 노후파산에서도 보통의 삶을 살아온 수많은 노인들이 빈곤의 늪에 빠져 있다고 그리고 있어요. NHK 스페셜 제작팀은 노인들의 실제 빈곤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입 없이 30년 넘게 살아야 되는데 몸까지 아프고 게다가 집세 내야 되죠. 생활비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빈곤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일본은 1950년대 이후 40년간 성장기를 거치면서 노인들의 자산 축적 기회가 많았어요. 순채권 국가로 자본소득도 국가적으로 많은 편이고요. 그들이 발행하는 엔화도 국제통화로 인정받고 있어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도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20년 넘게 저성장,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우리보다 낫다는 얘기죠. 국가적인 상황은요. 우리나라는 80년대, 90년대 바짝 그 자산을 모을 기회가 있었는데 IMF 그 구제금융으로 한번 날리고 또 2000년대 이후에 또 쉽지 않았죠.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은 10년, 15년 짧게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문화적으로도 한국 노인들이 일본 노인들보다는 약간 좀 불리해요. 일본 노인들은 문화적으로 한국 노인보다 자녀에 대한 지출이 적습니다. 한국 부모들처럼 돈 끌어다가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않을 뿐더러 성년이 된 자녀에게 유산 상속이라는 명목으로 목돈을 줘야 하는 의무감도 덜합니다. 자본 축적 기회가 적고 짧았던 한국 노인들이 겪는 빈곤 상황보다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우리 노인들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둘째가 나온 노인 누구 한 명도 젊은 시절 게을렀다고 아니면 뭐 대충 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 누구도 자신이 이렇게 빈곤한 상황에 처해지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수라는 게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비극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평범한 소시민으로 사는 우리 입장에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 자산을 모아야 한다. 말은 쉬워도 실천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암과 같은 불의의 병을 본인 혹은 부모가 앓게 된다면 모아놓았던 자산도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우리 중 누군가는 노후 빈곤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폐지 줍는 노인으로 대변되는 노인 빈곤 그리고 노후 파산 지금 우리 사회의 불행이자 미래 당신의 불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사회가 좀 바뀔까요? 교육비에 대한 부담 그리고 뭐 여러가지 또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들어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의 상황태로 봤을 때 재정 상태로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저성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상태로 봤을 때 좀 약간 불안한 마음도 사실 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파키하는 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